일단 수업은 화해식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를 찍을 일단은 목적은 애들 가르쳐보고 영어 시험 같은 경우도 쳐보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영어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좀 맹탕,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모르죠. 잘 모르잖아. 저죠. 대화 과외식으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6년 정도 영어를 배우고 나가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이 내신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교 선생 같은 경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거든. 아무것도 맞잖아. 모르죠.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공부하는 애들은 사교육 같은 경우 뭐 활용해가지고 뭐 과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강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도움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수능까지 간 다음에 토익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준비 같은 경우를 준비할 때 이 내신이라든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수능 공부가 어느 정도 안 되면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일단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좀 도움이 되게끔 네. 영상 그냥 촬영하는 거거든. 근데 내신이랑 수능이랑 다르듯이 수능이랑 토익이랑 공무원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 초보자. 아, 실질적으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는 우리 그거 채널 이름이 왁구잖아, 왁구. 예. 그러니까 일단 뒤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문법 같은 경우를 어떻게 문장 구조 파악을 일단 한 다음에 단락 연습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가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 단락이 뭐예요? 단락 문장이 모여가지고 한 지문이 짧은 지문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리고 이 기본 문법을 알아야지만 혼자 공부를 할 수 있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연습을 할 거야. 한 문장. 그리고 지금 공무원 영어 같은 경우도 수능 형태로 바뀐다고 하거든. 네. 그럼 더 쉬워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기초 부분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네. 내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영상 찍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기본 문장을 알아야지만 수능 공부할 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해야지. 단락 어차피 수능 같은 경우 단락 해석이거든. 그래서 기본을 알아야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나는 파악을 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무턱대고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 할 때도 영어 수학 빼고 나머지 암기 과목을 그냥 전적으로 올빵 때려가지고 대학교 가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걔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학교 가서 네. 토익을 공부한다든지 공무원 영어를 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거든. 그죠. 그게 지금 네. 저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좀 되게끔 이 영상을 지금 찍는 거거든. 그러면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자, 첫 시작 같은 경우는 자 뒤에 부분에 이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그거는 우리가 촬영하는데 순서대로 그냥 따라오면 돼. 네, 따라오면 되는 거고 지금 오늘은 인트로기 때문에 네.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 초보자를 위한 어떻게 수업이다라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고. 네. 영민이처럼 지금 영어 놓은 지가 한 몇 년 됐냐? 한 10년, 15년 정도 된 애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토익 공부한다든지 공무원 영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학원 같은 경우도 나는 이거 배우기 위해서 토익이라든지 이런 거 배우기 위해서 직접 서울 같은 데도 한번 가봤거든. 네. 기초는 없어. 거기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그냥 쭉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이 토익 다녀왔어요. 기초 같은 경우가 안 되면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요소를 지금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시제니까 시제 같은 경우 뭐 딱 정해져 있거든. 아,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뭐 쓰이는지 어떤 느낌인지 정도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준동사,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왜 배우는지를 모르거든. 그렇죠. 그냥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서만 예를 든다면은 그냥 투부정사 배운다, 무슨 용법이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문장 같은 경우, 한 문장 같은 경우만 설명해주고 교과서 그냥 해석해주고 치우거든. 초등학교 같은 경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요소를 배운 다음에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왜 쓰이는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영상 촬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 문장 구조 파악. 그 구조 파악이 어느 정도 되면 한 문장이 두 문장, 세 문장이 이제 단락이 모여가지고 혼자 해석을 전부 다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기본 문법으로 문장 구조 파악 이 부분에 중점을 어떻게 둬야 되는 거고 기본 문법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보는 거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솔직히 조회수 늘리는 거 이런 거는 뭐 신경을 안 쓰는 거고 그죠. 내가 지금 뭐 과외 수업 같은 경우를 하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준동사를 찍어 놓으면 걔들 같은 경우 뭐 복습하기도 편할 거고 그죠. 아니면 우리 채널 같은 경우를 알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할 때 도움이 복습 네. 그렇지 복습이 될 수 있게끔 나는 알다시피 촌사람이라 가지고 화려한 수식어 이런 걸 못 하잖아. 딱 필요한 것만 일단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딱 필요한 것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만 알면은 돼. 그리고 수학같이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 정확하면 좋겠지만 대강적인 부분만 알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토익이 200개 발사이즈보다 좀 더 짧게 나오는데 토익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는 뭐 나보다도 전문 애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이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 활용하는 게 제일 좋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수능이나 토익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를 일단은 뭐 테스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그렇죠. 기초. 갑자기 1강에 대해서 뭘 설명을 하는데 네. 만약에 동사 뭐 시제 같은 경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시제만 나오진 않거든. 중간에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다른 뭐 관계사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장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걸 설명하려면 다른 기본적인 부분 요소 같은 경우를 알아야지만 그 문장이 더욱더 확실하게 와 닿을 거 아이가. 그래서 지금 다시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초보자들을 위한 각각 기본 문법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보면 돼.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 수능에서 바로 공무원 영어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공부하기 그냥 쉽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찍는다고 보면 되지. 완전 처음. 그렇죠. 완전 처음이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섹션.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자, 제목에 발음 기호하고 단어 수고 암기라고 해놨는데 이 발음 기호 같은 경우는 우리 때는 국민학교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끝냈어요. 근데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걸 몰라요. 병신 같은 새끼들이. 저도 몰라요.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발음을 읽을 거야. 그렇죠. 못 읽죠. 그렇지. 단어를 단순하게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 제한돼 있잖아. 그럼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면 이 발음 기호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읽고 그 다음에 발음 기호를 활용해가지고 읽고 쓰면서 알겠지? 네. 암기를 해야 되거든. 암기를. 그리고 단어 암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이야기하지만 품사라는 게 있잖아. 품사가 있거든. 뭐 명사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발음 기호를 활용해 가지고 단어를 외우는 거는 개인적인 역량으로 돌려야 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최대한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지. 궁극적으로는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해석이거든. 그럼 단어만 알면은 때려잡을 수가 있단 말이다. 그죠. 때려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발음 기호는 강의 목록에서 뺐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쁘장한 여선생들 같은 경우가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경우는 자기 요리할 걸 외우는 거야. 하루에 10개 외우는 놈보다는 50개, 100개 외우는 놈이 더 빨리 그렇죠. 발전 속도가 있겠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애들 같은 경우가 이걸 안 해요. 특히 놈새끼들 같은 경우 이건 안 하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지. 뭐. 얘 단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쉬운 단어부터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공부 안 된 상태에서 토익 같은 경우를 시험 친다고 해서 토익 단어부터 외울 수는 있는데 힘들지 얘가. 그렇죠. 보통 저렇게 왜? 많이 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 순차적으로 어떤 난이도가 있는 단어 같은 경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 와야지만 이 단어도 쉽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또 이야기해 줄 거는 우리 같이 촌애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책을 많이 안 읽잖아.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는 언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거는 문법적인 파악, 문법을 통한 구조 파악이 있어야 되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이게 독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때려 맞춰야 되잖아. 네. 이게 국어 실력. 이게 읽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렇죠. 아는 거니까. 따라서 발음교하고 단어 같은 경우는 알아서 외우도록. 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서점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잖아. 뭐 앱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활용해가지고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발음기호 이야기했는데 발음기호를 알아야지만 뭐가 되느냐? 듣기가 되지, 듣기가. 아까 토익 같은 경우도 듣기가 반쯤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 올리는 거는 듣기에서 고득점 맞는 게 가장 좋아. 수능 같은 경우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얘 같은 경우가 1번부터 17번까지를 다 맞아야지만 등급 변화가 없어. 만약에 한두 문제 뒤에 게 지금 뭐 30번대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 네. 그거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한두 문제 틀리더라도 듣기를 다 맞으면 그게 훨씬 더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어쨌든 발음기호하고 영민이한테는 발음기호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내가 설명해 주지만 지금 강의에서는 발음기호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합니다. 네. 알아서 다른 도움을 어떻게 취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문법 활용이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가 찍는 강의 순서대로 따라오면 돼. 순서대로 그냥 따라오면 돼. 첫 번째 같은 경우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시제 같은 경우를 일단은 할 거고 무조건 아까 영순이 같은 경우는 써줬지. 위에 있는 발음기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지겨워서 설명을 못해요.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오면 좋겠고 시제부터 시작을 할 거고 네. 시제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조동사 이제 세 번째는 뭐 준동사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30분. 네. 그 다음에 뭐 조동사 같은 경우는 뭐 좀 걸리겠지만 이거는 뭐 X입니다. X. 준동사 같은 경우는 나눠가지고 좀 많은 섹션 같은 경우는 좀 소분화 시켜가지고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같은 경우는 좀 나눠가지고 최대한 포인트만 할 거고. 이거 잊었네.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할 것 같은 경우는 시중에 보면은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기초문법을 일단 다질 거거든. 네네. 근데 중학교 2학년 거나 뭐 고등학교 거나 뭐 똑같아요. 솔직히. 중학교 3학년 거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가 좀 길고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중학교 2학년 수준 문법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할 겁니다. 큰 부담은 없어. 그냥 따라오면 돼. 그리고 반복을 일단은 해야 되는 거고 솔직히 그렇잖아. 선생하고 학생하고 어느 케미가 좀 맞아야 되는 거거든. 내가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못 알아들으면은 안 되는 거니까. 안 맞으면은 뭐 강의를 안 보든지 딴 선생 구해야 된다고 난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 그리고 내가 내 입 밖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동영상이 일단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죠. 한번 일단은 처음에는 저 새끼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더라도 네. 내 멘트 같은 경우를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기억한 부분을 구조 파악이라든지 해석으로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니까 저 아저씨가 그때 저 이야기를 이것 때문에 했구나라는 건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 거예요. 일단은 초보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문장 구조라고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번하고 4번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문장이 있으면 항상 앞으로 동사 찾는 연습을 할 거고 네. 이 동사 앞에 있는 부분은 무조건 주어 부분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동사에 따라서 형식이 나누어질 건데 네. 조선에서는 1형식에서 5형식까지가 끝입니다.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다 이루어질 거라. 따라서 내 별명이 옛날에 뭐냐 하면은 동사찾아죠. 동사찾아. 수업하고 있는데 어떤 가시나가 쳐졌어. 그래가 내가 야 하니까 갑자기 쳐자다 일러가지고 아 동사는 이라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무조건 동사 찾는 연습을 기본. 네. 그거잖아. 기본을 둬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연습하는 거거든. 나누는 연습. 네. 여기 위에 써놨지만 한 문장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건데 이 단락 같은 경우는 뭐 수능 같은 경우 어차피 다 단락 해석이니까 맞죠? 네. 얘는 이게 되고 나면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촌애들 중에 하나가 한국말로 회의적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스캡티컬이라는 거. 네. 회의적이다. 저 그러면 사전에 회의적이라는 단어를 일단 나와. 그럼 단어하고 외워.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뭐 아. 국어적인 의미로서. 그쵸. 예. 따라서 국어 책 읽기가 안 되고 단어 같은 경우에 단어를 외우면서 그 한국어 의미를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얘는 어릴 때부터 뭐 해오는 거죠. 어른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 수업 듣기가 더 편할 거예요. 이해력이 좀 더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워 들은 게 많았을 거 아이가. 따라서 수업은 이거죠. 이거 기본적인 문법 요소를 가지고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게 끝나면 내가 또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 특수구문 딴 거 없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이런 형태로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 이외의 구조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것 빈도가 어떻게 낮은 건데 나왔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어려운 것들 모아가지고 할 거고 특히 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좀 기억을 좀 해줘야죠. 좀 추려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추려가지고 뭐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5번까지 특수구문까지가 다 끝나면 이제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어차피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영상을 찍을 거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기초 문법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다라고 치고 네. 좀 실전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실전해봤자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 거니까 내 기존에 찍었던 영상을 보면은 중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바로 고등학교 출판사별 네. 순서대로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대로 문법 섹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단어가 어려워지는 거 말고는 단어, 구조.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쁜 뭐고 예자 맞나? 네 맞아요. 가스나라고 한다면 네.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옆집에 살고 있는 키가 170인 예쁜 가시나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어떻게 다 길어지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지. 어떻게 길어지는지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길어지는지. 그럼 기초를 무조건 잘 닦아야 되겠네요. 잘 닦는다고 닦는 것도 아니지만 반복해주면 되고 어차피 나하고 맞추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하여튼 여기까지 인트로는 여기까지입니다.